건강한 TV 토크닥터 토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민정입니다. 최근 국가에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요. 65세 이상 노인 인구 가운데 치매 환자 수는 약 70만 명, 10명 중에 1명꼴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치매, 고령화 사회로 가는 길목에 무시할 수 없는 질환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톡닥터 토닥에서는 치매와 관련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먼저 건강맨 이원구 씨 소개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건강맨 이원구와 함께 건강한 정보, 흥미진진한 퀴즈와 함께 하시죠. 네, 그리고 치매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알려줄 신경과 전문의 김고은 선생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먼저 이 치매란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예, 많은 분들이 치매를 한 가지 질병으로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치매라는 것은 환자의 인지 기능, 즉 그 사람의 지적 능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기능이 소실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것이 많이 심해서 그 사람이 원래 유지하고 있던 일상생활 능력을 소실하게 됐을 때 이 상태를 저희가 치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치매라는 것은 하나의 질병이 아니고 어떤 증상의 한 가지 질병이 아니라 여러 가지 증상의 복합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아까 증상들이 굉장히 다양한 게 바로 치매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예, 대표적인 증상은 기억장애입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본인이 경험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했던 말, 다른 사람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기억하지 못하는 게 가장 주된 증상인데요. 그 외에도 이렇게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가 바로바로 떠올리지 않아서 말을 더듬는다던가 아니면 단어나 사람 이름이 잘 생각나지 않는 그런 언어 장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원래 잘 다니시던 익숙하던 공간을 찾아가지 못하는 방향 감각 상실이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별일 아닌데 예전과 다른 반응을 보이는 그런 이렇게 화를 낸다던가 작은 일에 아니면 이제 공격적이 되거나 난폭하게 된다던가 아니면 누가 내 물건을 훔쳐갔다 이렇게 의심을 하는 이런 망상 증상이 초기에 나타나는 경우도 드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께서 자주 깜빡깜빡 하시잖아요. 그런 것도 다 치매로 봐야 되는 건가요? 그냥 일반적인 양성 건망증하고 치매는 완전히 다른데요. 예를 들면 이제 누군가랑 약속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약속을 했었는데 그게 언제고 시간이 몇 시였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이제 건망증이고 치매는 아닙니다. 나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얘기야? 이렇게 화를 내게 되거나 당황하게 된다면 이때는 조금 심각한 기억장애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의 차이 잘 아셨죠? 자, 이어서 치매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볼 시간입니다. 건강맨과 함께하는 첫 번째 OX 퀴즈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슬로우 퀵. 네, 건강을 위해서 댄스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을 만나러 와봤습니다. 오늘 이분들과 함께 즐겁게 OX 퀴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맞다 생각하면 O,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네, 맞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옛날 기억을 잘 못하면 치매가 올 것 같으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억을 하면 치매가 안 오지요? 나 예전에 막 이렇게 잘 나갔다. 와. 네, 잘 나갔다. 저는 응원단장이었어요. 하나, 둘, 같이 시작. 입센데야 거시 계시고 알마이 계시고 빅터리.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 만나볼게요. 옛날 일을 기억 잘 하는 거와 치매는 관련이 없다. 있다. 있다? 예. 없다. 왔다 갔다 하시는데 지금? 전부 다 저쪽으로 갔다가 다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왔어요. 옛날 일을 잘 기억해도 치매 걸릴 수 있다. 그건 잘 모르고 네. 사람들이 이쪽으로 많이 모여서 왔습니다.
네, 옛날 일을 잘 기억하면 치매가 아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X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환자분의 보호자분들이 우리 어머니는 옛날 일들을 잘 기억하기 때문에 치매가 아니다,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치매 환자분들도 초기에는 옛날 일들은 아주 자세하게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70대이신 환자분께서 이제 한 50년 전에 있었던 본인의 결혼식 장면을 정말 세밀하게 기억하고 누가 왔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하게 잘 얘기해 주시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치매의 원인이 되는 해마, 우리 뇌에서 기억 장치인 해마가 망가지기 전에 그 전에 기억된 정보들은 머리 안에 비교적 잘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 것들은 자세하게 기억할 수 있지만 그 이후 병이 진행된 이후에 경험하게 되는 것들은 해마를 통해서 기억되지 못하고 이렇게 튕겨져 나가기 때문에 환자분이 최근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옛날 일들은 비교적 잘 기억하는 게 초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치매가 곧 알츠하이머인 줄 알았는데 그렇다기보다는 이 치매에서 가장 흔한 게 알츠하이머 병이라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저희가 65세 이상 환자들에서 가장 흔한 치매 원인, 이것이 알츠하이머 병인데요. 근데 그 외에도 사실은 혈관성 치매라든지 비타민 부족이라든지 갑상선 기능의 이상, 이러한 여러 가지 다른 원인들이 치매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초기에는 특별히 그 다른 원인이 있는지 찾아보고 치료할 수 있는 원인을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말씀 중에 혈관성 치매라고 하셨는데 그건 처음 들어보거든요. 어떤 건가요? 예, 그 혈관성 치매라는 거는 뇌혈관 질환,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중풍, 뇌졸중 이런 질병들이 뇌 안에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해서 누적되면서 이것 때문에 치매가 생기는 것, 이것을 혈관성 치매라고 합니다. 네, 정말 생각보다 더 위험해 보여서 걱정인데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OX 퀴즈 함께 보시죠. 약을 많이 복용해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자,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약을 많이 챙겨 먹어도 치매에 걸릴 수 있다. 네, 그 이유는요?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 좀 늦춰주는 것 뿐이지. 약을 먹으면 좀 늦춰주는 것 뿐이지 안 걸린다는 건 없을 거예요.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다. 네. 어머니 일상생활에서 요즘 좀 내가 좀 깜빡깜빡했던 재밌는 일 이런 거 없을까요? 있죠. 어떤 일? 전화를 딸한테 걸고 네. 아이고 전화기가 없어. 네, X를 선택하신 우리 선생님. 약을 많이 챙겨 먹으면 치매에 안 걸린다. 약을 많이 챙겨 먹으면 치매 안 걸린다. 왜 이렇게 나를 헷갈리게 해? 제가 걸리겠어, 제가. 그거하고는 큰 관계는 없는 것 같아요. 약을 많이 챙겨 먹는다고 해서 치매에 걸린다, 안 걸린다. 그 관계는 없는 것 같고, 약간의 유전적인 관계도 있을 것 같고, 또, 생활 습관에 의한 관계도 좀 있을 것 같고, 큰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초반에 조금 인식이 좀 안 좋았을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거에 대한 편견을 좀 부수고자 한마디 해주신다면. 댄스 스포츠라는 그 자체는 걸음을 똑바르게 잘 걷는 걸 연습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체중을 발목에 실어서 걸어가는 워킹이거든요. 전체가 다, 10종목이 다. 그래가지고 정말 어느 누구한테나 노후 대책으로 치매 아니면 안 된다 하는 걸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치매 예방에는 아주 최고의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어서오세요. 네, 약을 많이 복용해도 치매가 올 수 있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입니다. 그 65세 이상의 환자분이다 보니까 저희 환자분들이 한 가지 질환만 갖고 있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만성 질환을 다양하게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약을 처방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약의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환자분들의 인지 기능 자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도 되어 있고, 또 약 중에서 특별히 항콜린성,
이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약제가 있는데 이 약을 복용하는 경우에 이 약 한 가지 때문에만도 환자의 인지 기능이 일시적으로 많이 떨어질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콜린선 약이라는 것이 어떤 한 가지 약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환자분들이 복용하는 매우 다양한 약들이 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울증 약도 있고 또 환자분들이 가려움증이 있을 때 먹는 약, 그리고 요실금 약도 있고 항정신성 약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약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 어떤 약, 특정 약이 모든 환자에 있어서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고 또 환자분들이 모든 어떤 특정 약에 반응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내가 먹는 약 때문에 치매 증상이 왔을 것이다 의심하기보다는 이 약의 가능성이 있는지, 이 약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지 전문가를 만나서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듣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사실 치매가 노인 인구에게서 많이 발병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화 증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또 젊은 사람에게도 치매가 온다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65세 이상을 저희가 항상 늘 통계 인구로 잡는데 그 부분이 그 연령대가 가장 많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렇지만 드물게 30대에서 60대 사이 비교적 젊은 나이에도 치매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젊은 나이에 치매가 왔을 때는 저희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서 환자가 완치될 수 있는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 있는데 놓치는 것이 없는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는 수두증이나 양성 뇌종양, 그리고 갑상선 질환, 신경계 감염, 비타민 부족 이런 증상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서 꼭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치료 가능한 원인의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반드시 원인을 샅샅이 찾아야 합니다. 치매는 무엇보다도 초기 진단이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 진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치료 가능한 원인의 치매인 경우에 초기 진단을 하면 완전히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비타민 부족증 때문에 발생한 인지기능 저하를 조기에 발견하게 되면 단순히 비타민을 보충해 주는 것만으로도 치매를 완전히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치료가 가능한 원인이라고 하더라도 시기를 놓치게 되면 보행장애로 진행하고 이 완전히 진행한 다음부터에는 아무리 비타민을 많이 보충해 주어도 치료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는 이제 치료가 가능한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치료 가능한 원인이 아닌 치료가 어려운 그런 치매라고 하더라도 조기에 치매를 진단하게 되면 환자분의 증상을 잘 관리해서 그 증상의 진행이 천천히 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사회 보장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또 환자분들과 가족분들에게도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초기 발견이 아주 중요한 치매, 여러분 집중해서 잘 보고 계시죠? 자, 이어서 마지막 OX 퀴즈 함께 해보시죠. 치매는 유전이다. 맞다 생각하시면 O, 틀리다 생각하시면 X로 이동해 주세요. 네, O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치매는 유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요? 유전일 수 있다는 100%가 유전이 아니라 그 후천적인 생활 습관하고 유전적으로 한 1% 정도. 아, 된다. 가능성이 있다. 그걸 배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옆에서 따라하시는 누구세요? 집사람. 아, 같이 나오시는구나. 네. 아니, 아버님만 미소가 좋으신 줄 알았더니 두분 닮는다고. 어머님도 미소가 정말 좋으신데. 아유,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셔서 두 분이 함께 지금 하고 계시는 동작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X를 선택하신 분들 중에서 치매는 유전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신 이유는? 네, 저희 부모님의 치매였거든요. 근데 그 자녀들이 그 어머님 나이가 되었는데도 치매가 없어요. 치매가 안 걸렸어요. 옆에서 자꾸 거드시는데 아니요. 누구신가요? 아니, 아, 네, 같이 오세요. 옆에 서 계세요. 닮으셨어요, 두 분이. 네. 그런 말씀 만일 부모님이 치매가 유전이 된다면은 우리 같은 사람은 불안하죠. 네네네. 영이 불안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고 들었어요. 아내분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릴게요. 예. 여보, 다른 사람들은 참 남편이 행복하고 참 즐겁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못해줘서 참아도 미안해. 아니요. 그러지만 사랑만은 내가 내 진심이니까 그렇게 알아요. 지금부터는 더 잘할게. 사랑해. 네, 치매는 유전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정답은요? 정답은 O. 많은 분들이 이 치매가 유전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놀라거나 당황하셨을 수 있겠는데요. 먼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전되는 가족성 알츠하이머 치매는 전체 알츠하이머 치매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신 아주 젊은 여성이 치매에 걸리는 경우, 이런 것이 바로 그 가족형 알츠하이머 치매인데요. 네, 이 외에도 일반적인 노인성, 연세가 들어서 나타나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에서도 유전자가 관련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일부 지질 대사에 관련하는 유전자가 이 알츠하이머병 치매의 발생 위험성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유전에 의해서 치매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놀라지는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런 치매,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저희가 신경 매독 이런 것까지 치료가 가능한 원인인 경우에는 혈액 검사나 뇌척수액 검사로 진단을 하고, 이에 대해서 항생제 치료 이런 것을 하면서 완전히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가 어려운 치매인 알츠하이머병 치매나 혈관성 치매 같은 경우에도 치매를 진단하는 시점부터 저희가 위험 요소들을 관리하고 환자의 증상이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톡닥터 토닥, 오늘은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공식 질문 3가지 대신 평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궁금해하셨을 만한 질문들을 조금 뽑아서 저희가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치매 예방을 위해서 타짜를 꿈꾸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많으시죠, 아주. 네, 그런데 이 퍼즐 맞추기나 뭐 끝말잇기 이런 두뇌 게임 하게 되면 실제로 치매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나요? 예, 제가 항상 저희 환자분들에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두뇌 게임은 사실 공부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환자분들이 계속 즐거운 마음으로, 이게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뇌에 자극이 가는 활동을 계속 하셔야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치매의 발생과 진행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또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에 잘 관리를 하셔야 되고, 음주를 줄여야 되고,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요.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머리에 두뇌에 자극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두뇌 활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게 생활 습관을 이렇게 바꾸면은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네요. 근데 제가 아까 듣기로 마지막에 우울증과 좀 치매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예,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외부의 정보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외부의 정보들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인지 기능은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본인의 인지 기능, 기억력이 많이 떨어졌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우울증을 잘 치료하면 다시 좋아져서 기억력도 좋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기억력은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사실 앞서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계속 기억력이 감퇴되잖아요. 그러면 치매 환자 가족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아무것도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걱정을 하게 될 텐데, 정말 이 치매에 걸리면 아무것도 모르게 되나요? 우선 치매 초기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기억력이 떨어질 뿐이지 본인의 상황하고 이제 주변 것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고 있고 본인 스스로도 내 기억력이 떨어졌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치매가 중기, 말기로 진행을 하게 되면서는 본인의 아주 가까운 가족들에 대한 정보도 잊어버리게 되고, 또 마지막에는 나 자신이 누군가, 이 부분에 대해서까지 완전히 잊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에도 환자분들의 감정을 느낄 수 있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 감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절대로 환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한 명의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족들 중에 한 명이 치매 증상을 보일 때 남은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또 돌봐야 할까요? 예, 우선은 환자분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기 전에는 환자분에게 소일거리를 주어서 환자분이 계속 무엇인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환자분도 내가 무언가 가족 중에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느낌도 가지게 되고요. 계속해서 운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지를 걷는 것이 환자분들에게는 제일 좋은 방법인데요. 이때 이제 슬리퍼 같이 미끄러운 신발은 신지 않고 운동화와 같이 편한 신발을 신게 해주셔야 되고, 또 옷이 흘러내리는 옷은 환자가 밟아서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운동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환자분들이 진행을 하게 되면 화장실을 찾지 못해서 집안에서 막 화장실을 찾아다니다가 대소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때는 화장실 앞에 커다랗게 이제 표시를, 눈에 잘 띄게 표시를 해서 환자분들이 화장실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되고, 또 환자분들이 대소변 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 않고 이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돌봐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서 자꾸 또 식사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식사를 하셨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잘 이렇게 다독여 주셔야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계속 굶긴다라고 생각하고 또 계속 무엇인가를 먹고 싶어 하실 때에는 이제 체중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뻥튀기와 같이 칼로리가 높지 않은 음식들을 마련해 두셨다가 반복적으로 먹으려고 할 때 드실 수 있도록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치매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원구 씨는 어떠셨나요? 사람들도 좀 만나고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함께 이제 좀 마음도 교류를 하고 소일거리도 찾아서 이렇게 오늘 OX 하셨던 분들처럼 이렇게 좀 대외 활동을 좀 많이 해야 좀 그게 좀 치매가 덜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족들이 이렇게 좀 그런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거든요.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이 토닥 시청자들께 오늘 질환과 관련해서 당부 말씀해 주시죠. 네, 치매는 조기에 진단하고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를 조기 진단하는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완치할 수 있는 원인의 치매는 완전히 치료해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치할 수 없는 치매라고 하더라도 치매 증상을 잘 관리해서 치매 진행을 천천히 갈 수 있게 해주고, 또 여러 가지 나라에서 제공하는 사회보장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치가 불가능한 치매라고 하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건강한 TV 토닥터 토닥. 오늘은 신경과 전문의 김고은 선생님과 함께 치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저희 토닥은 여러분의 건강의 플러스 또 행복의 플러스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